자, 우리 교재 783페이지요. 환매와 재매매 예약 이 부분을 볼게요. 자, 환매 먼저 볼게요. 환매. 자, 환매는 거기 590조 조문이 있죠.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 동시에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동시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이 환매권이라고 그래요. 되사오는 권리입니다. 되사올 수 있는 권리.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다는 것은 매도인에게 남겨둔다는 것이에요.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남겨둔 때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다 돌려주고 되사올 수 있다. 2항 전항의 환매 대금에 관하여 특약 약정, 특별한 약정이니까 특약이죠. 특별한 약정인 특약이 있으면 그 규정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 대금에 관한 내용은 임의 규정이다. 그죠? 당사자가 약정을 하면 그것이 우선한다. 3항 전 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상계로 간주해버리죠. 즉 돌려받고 돌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서로 간에. 자, 그러면 환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한 모습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환매는 가로한 사람이 이 건물을 자, 을한테 이게 10억 정도 가는 것을 가치가 10억 정도 되는데 갑이 현재 한 7억이 조금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7억을 당장 어디 융통할 수 없으니까 10억짜리 건물을 한 3년만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소유권 넘겨줬다가 3년 뒤에 다시 그 소유권을 되찾아올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 이런 조건으로 살 사람 하면 했으면 마치 을이요 한 3년쯤 뒤에 돈을 다시 돌려받아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해야겠다. 그동안에 건물을 사서 자기가 월세 받아 먹어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둘이가 이렇게 매매계약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매매계약 하면서 동시에 얘기해요. 갑은 소유권을 다시 되사올 내용 해야죠. 즉, 3년 내에, 3년 후에, 대금을 얼마 줄 테니까 내한테 다시 팔아라. 이걸 우리 뭐예요? 되팔아라, 되산다. 이게 환매 약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계약 할 때, 이렇게 할 때, 7억의 매매계약 할 때, 3년 후에 되사오겠다. 그러니까 이래 되산다. 이 약정이 뭐냐? 이게 환매권이라는 권리를 이 사람 매도이죠. 매도인이 환매권을 가지고 있다. 이걸 유보라 그래요. 이렇게. 이런 내용의 약정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대금을 정하는데 이게 약정이 우선한다 했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년 동안 7억을 빌려주다시피 하니까 뭐 연 한 4채니까 일부 받기로 했다. 10% 받기로 했다 할까요? 10%. 그러면 1년에 7천만 원이니까 3년 동안 빌려주는 거니까 2억 1천만 원 정도를 을이 이자 붙이면 되는데 둘과 약정을 할 때 환매 약정하면서요. 이 대금을 7억이니까 9억 5천만 원 주겠다. 갑이 을로부터 이 소유권을 되사올 때는 9억 5천만 원 줄게 라고 대금을 약정했어. 이렇게. 이걸로 뭐냐. 되사올 때 필요한 대금이다. 그죠? 그래서 환매 대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년 후에 환매 기간이 있네. 그죠? 기간. 3년 후에 되산다. 그랬어요. 자, 이 약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 약정을 우리는 환매 약정, 환매 특약 이렇게 하고 이 환매 특약은 반드시 이 매매계약, 7억의 매매계약 하는 거 있죠? 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반드시 동시에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겠죠. 여기에 있는 갑의 소유권을 이렇게 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그 다음에 건물을 이렇게 넘겨주고 7억 원 이렇게 받고 되겠죠.
그래서 을이 이제 소유자로서 이제 이 건물을 뭐 임대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자, 문제는 그러면 환매권 약정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3년 뒤에 을한테 가져오면 되는데, 문제는요, 3년 동안 을이 이 소유권을 자기가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다시 갑한테 되돌려 판다, 이런 뭐 그런 게 약속 위반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갑의 입장에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또요, 이 환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이 소유권을, 자기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그 매수인이 팔더라도 그 제3자한테도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항력이 있으면 안전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은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요 등기에다가 딱 붙여 놓을 수 있죠. 이 환매 약정의 내용을 환매권 등기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을 수 있어요. 소유권 등기할 때. 자, 여기도 조심해야 되는데, 뭐냐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권 등기를요, 요 등기할 때 이것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있잖아요. 그때 환매 약정에 등기할 내용을 함께 등기 신청해야 돼요. 이게 동시에 이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그래야만 환매 등기를 준다는 거죠. 이때 이 환매 등기는 이 소유권 등기에다가 붙여놓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합니다. 이 등기는. 환매권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렇게 을 소유권에 이전할 때 딱 붙여놓는다. 이놈면 말이죠. 만약에 여기 있는 소유자 을이 제3자 병한테 소유권을 이렇게 처분했다.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넘겨줘도 여기에 뭐가 있어요? 환매권 등기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여기 붙어 같이 다니겠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부기 등기는 이런 성격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환매권을 등기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행사. 그렇죠? 이 내용으로 이렇게 행사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제3자요. 뭐 전득자 해도 좋고요. 그죠? 이 사람은 이 소유권 등기에 이 등기가 있다는 걸 알고 가져왔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아, 요 3년 내에 요 소유권은 저기 갑이 가져가겠구나. 3년 뒤에는. 그걸 알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행사해도 된다. 직접 행사, 이렇게. 이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바로 환매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제는. 자, 환매의 내용은요, 이렇게. 환매권을 매도인에게 남겨둔다는 이런 특약인데, 784페이지 환매 요건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목적물은 제한이 없다. 동산도 가능하고, 부동산도 가능하고, 기타 재산권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무제한이다.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은 반드시, 이 특약은, 약정은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된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된다. 동시에 하지 않으면 바로 뭐라 그런다. 그 이후에 매매계약을 하고 난 뒤에 별도로 약정을 해버리면 그것은 환매 약정이 아니고 재매매 예약 정도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동시에 하지 않으면 이 내용은 재매매 예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미가요. 이때요, 이 환매 특약은 보다시피요,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이라는 이 주된 계약에 붙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환매 약정은 당연히 종된 계약이죠. 여기에 붙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붙어 있는 거다. 자, 환매 대금은 당사자 약정하는 것이 우선하고요. 약정이 없다면 이 7억 원하고 매매 대금인 종전에 7억 원하고 매수인이 이 매매 계약 당시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 합친 금액으로
환매 대금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환매 기간은, 자, 요 환매 기간은 좀 알아두셔야겠는데, 이것도 민법에 규정을 뒀어요. 여기에. 환매 기간은요, 부동산에 관한 환매일 때는 5년을 넘지 못한다. 이래놓고요. 동산을 환매할 때는 3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이때 이 3년, 5년, 이것은요, 제척기간으로서 가행규정입니다. 가행규정이에요. 따라서 이거보다 단축할 수 없습니다. 이거보다 연장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 법 취지는 뭐냐면, 이렇게 환매, 아직 소유권이 다시 돌아와서 안전한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 이걸 가능하면 빨리 끝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길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사자가 부동산의 약정을 뭐 7년 했다. 그러면 5년으로 간주해버려요. 또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5년으로 간주해버려요. 또 만약에 이것처럼 갑과 을이 3년으로 정했잖아요. 그럼 3년을 정했으면 아직 2년이 남았으니까 2년 연장할 수 있냐? 연장도 안 돼요. 한번 정하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기간은요, 가행규정입니다. 가행규정. 자, 이런 의미를 갖는다.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고,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자, 이때 환매권 행사예요. 행사는 먼저 이 환매권의 성질을 좀 설명할게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시켜버리는 형성권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재산권을 가져오는 내용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권의 성질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재산권의 성질이 있으니까 뭐 환매권 자체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환매권 제척기간이 뭐예요? 바로 이거다 거죠. 형성권의 제척기간은 3년, 5년, 부동산, 동산 이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행사 어떻게 하냐? 이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단도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하면 되죠. 일방적 의사표시하면 되는데, 자, 행사할 때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환매 기간 내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환매 대금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면서 해야 됩니다. 제공하면서 환매한다라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표시해야 됩니다. 이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요 세 가지요. 그리고 행사의 상대방,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의사표시가 있잖아요. 그 상대방은 누구냐? 만약에 여기에 있는 매수인이 다른 제3자한테 양도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매수인한테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제3자한테 이렇게 당해 목적물을 처분했을 때는, 그죠? 제3자한테 직접 행사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직접. 그래서 상대방은 일단 제3자인 전득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행사하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이해 갈 수 있죠. 따라서 행사하면 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매권 행사는 여기에 환매권 행사의 효과는요, 매도인은 매수인이나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행사했으니까 효과는요,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면 되겠죠. 물론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이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가 법 조문에서 우리 봤다시피
이 매수인이 이 목적물을 사용했다요. 이 과실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과실과 매도인은 돈 7억을 받았잖아요. 7억. 이 7억에 대한 돌려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 대금에 대한 이자와 목적물에 대한 과실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 두 개는 우리 법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본다 이랬어요. 본다. 간주해버립니다. 상계한 것으로. 자, 이렇게 우리 민법이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요. 785페이지에 가시면 환매권의 의의 및 성질 돼 있죠. 거기에 환매권은 형성권이다. 그리고 그 기간은 3년 5년을 넘지 못한다. 이것이 제척기간이다. 그리고 환매권은 재산권이니까 니은 동그라미 양도 상속이 가능하며 부동산에 관한 환매권은 부기 등기를 할 수 있고 부기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환매권 행사 보세요. 거기에 기억이 중요하네요. 환매 기간 내에 첫 번째요. 두 번째,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죠. 자, 이때 이 환매 대금 제공은요. 이 제공은 현실적 제공입니다. 이 제공은 그냥 말로만 제공해서는 안 되고요. 자, 환매 대금 여기는 9억 5천만 원이죠. 야, 9억 5천만 여기 있다라고 내놓으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 등기가 됐을 때 뭐라고요? 직접 제3자인 전득자한테 바로 의사표시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요. 공유 지분의 환매. 자, 환매는요. 환매는 이렇게 소유권만 환매할 수 있는 게 환매 약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유 지분권도 환매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법에 이걸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이게요. 그게 595조의 명문으로 되어 있어요. 595조에. 자, 우리 교재요. 785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해가지고 규정을 두고 있죠. 자, 이 의미는 뭐냐면 당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환매했다 할 때 만약에 환매권 행사하기 전에 공유자 사이에 있어서 공유물 자체가 분할되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분할되면 이 환매하기 전에 분할되어 버렸으니까 그 환매권을 전제로 해서 매수한 사람,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던 그 매수한 사람은, 환매 지분을 매수한 사람은 특정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환매 대금, 그 공유 지분에 해당되는 대금을 받았겠죠. 이때 그 환매권의 대상은 공유 지분을 환매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뭐예요? 그 상대방이 그 지분 비율만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면 금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매권을 어떤 걸 해야 되냐 이거죠. 지분은 없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규정을 특별 규정을 둔 거예요. 이게. 즉 공유 지분이 환매하기 전에 분할됐을 때는 그 지분 비율로 취득한 권리를 환매한다. 또 만약에 대금을 받았다 또는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대금을 환매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났네요. 자,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법조문 595조의 두 번째 줄에 매도인은 이게 환매권자죠. 매도인인 환매권자는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랬죠. 그래서 지분을 이제 공유 지분 자체가 분할됐으니까 공유 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매수인이 취득한 부분의 소유권을
환매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다만 이때 매수인은요, 환매하기 전에, 매도인이 환매하기 전에 이 공유물이 분할될 지금 처지에 놓였다라고 하면 그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그 내용을 통지해 줘야 합니다. 미리. 분할되기 전에 통지해 줘야 한다. 만약에 통지하지 않았으면 이 분할이나 경매로 인한 내용으로서 매도인한테 대항할 수 없도록 해놨죠. 그래서 매도인한테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86페이지 가면 재매매 예약이 있죠. 이 재매매 예약은 첫 번째 민법에는 규정이 없다 그죠? 자, 두 번째 그럼 어떤 거냐? 환매는 매매와 동시에 약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매매의 예약은 매매와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매매와 두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두 번째 매매입니다. 매매, 재매매, 매매를 미리 약정하는 거예요. 미리 약정. 재매매 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거예요. 요걸 할 것을. 재매매 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과 을이 저 사례에서 본다면 이 건물을, 갑 소유 건물을 이렇게 매매 계약하면서 예컨대 7억, 그래서 얘한테 소유권 넘겨줬습니다. 언제 했냐면 10월 15일 날. 그러고 나서 10월 16일 날 이 매도인이 매수인과 여기에 다시 매매하기로 두 번째 매매하기로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약을 하는 거예요. 예약.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매수인이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매도인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매도인은 매수인이 되겠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되겠다 하면서 두 번째 매매, 그죠? 재매매, 두 번째 매매할 것을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재매매를 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야. 나중에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시성이 없죠. 동시성 없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다만 때는요, 재매매 예약일 때는 예약 완결권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요, 가등기로 공시함으로써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겠죠. 환매는 환매권을 부기등기한다 했잖아. 그죠? 부기등기. 그리고 동시에 하니까 소유권 등기 할 때 동시에 접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약 완결권의 가등기는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하고 난 뒤에 소유권 등기 다 하고 난 뒤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런 면에서 다른 점이다. 그 외에는요, 뭐 예약 이 당사자가요 자유롭게 그 내용을 약정해서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우리 민법상 제한 규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가장 크고, 그 다음 나머지는 그 예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이 예야 왕위권은 제척기간 10년이 걸리겠죠. 아무 말이 없으면 제척기간 10년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고, 그 두 개의 차이점은 787페이지에 이렇게 정리해 놨네요. 뭐 이 정도만 있고요. 나머지는 차이점이 사실 없죠. 마음대로 정하면 되니까.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임대차 계약을 또 정리해야겠다. 그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